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에서 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동시 구속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불문율이라는 걸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 불문율 중에 하나가 부부 혹은 부모 자식 혹은 형제는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불문율이에요. 그런데 뭐 최근 들어서 몇 가지가 좀 깨졌습니다. 형제는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 뭐 그거는 좀 깨졌다고 해요. 하지만 부모 자식을 동시에 구속을 한다거나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는 거 웬만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김건희가 윤석열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김건희가 또 구속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거 사법제도,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 웬만하면 피하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그 불문율 때문에 김건희가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인 거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부부 동시 구속 사례 알고 보니 꽤 많았더라 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사법제도에서 몇 가지 불문율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모와 자식 또는 부자, 모녀, 모자 이렇게 부모, 자식을 동시에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 뭐 그런 거 한 가지.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둘 다 동시에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 라는 불문율.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라는 불문율이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불문율은 최근에 많이 깨졌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그나마 지켜지고 있는 불문율은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 뭐 그런 정도이고 형제나 부부의 경우는 죄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동시 구속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김건희도 구속될 수 있죠. 제가 과거 사례를 좀 모아봤습니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사례, 제가 이번에 뒤져보니까요,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 고려사항은 있을지언정 사안에 따라서 사태가 너무 심각하면은 동시 구속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예.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이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김건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10시 10분인가요? 아마 하루 종일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영장 실질심사가 끝난다면은 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아니 새벽이 되어야지 결론이 날 겁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됩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로 한정할 경우에는 역사상 처음이 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뻔한 첫 번째 대통령은 전두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은 12.12 내란, 5.18 학살 이 두 가지 사안 때문에 구속이 됐고 사형 선고까지 났죠. 그런데 전두환이 이렇게 내란과 관련해서 단죄를 받을 시점에
전두환의 비리가 한참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50비리 사건이 그거죠. 50비리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요즘 사람들은 50비리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50비리 중에 상당수가 이순자, 즉 전두환 부인하고 관련돼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전두환이 구속되면서 동시에 이순자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순자가 구속되는 걸 피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이 동시 구속 첫 사례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에 이어서 부패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김건희, 이 김건희의 혐의가 워낙에 심각하고 윤석열의 부패보다 훨씬 많으며 오히려 윤석열을 김건희가 좌우, 그러니까 뭐라죠? 조종했다. 비리를 조종한 실세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김건희 구속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불문율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김건희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김건희의 혐의가 얼마나 엄중하고 위중한데 어떻게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여기에 적용된단 말이냐 라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수년째 쌓여있는, 심지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쌓여있는 이 비리가 이번에 한꺼번에 터지고 있죠. 그동안 김건희는 검사 남편인 윤석열의 비호하에 숱한 비리를 저질렀어요. 주가 조작을 해도 감옥에 안 가고 뇌물을 받아도 안 가고 그 버릇이 그대로 영부인이 되어서도 이어지죠. 그러니까 각종 인사 개입이든 국정농단이든 그러면서 뒷돈을 받아 챙기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죠. 혐의가 정말 몇 년 동안 쌓인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남편이 구속됐으니까 부인은 봐줄게. 이런 기존의 논리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명태균 의혹이라든지 또는 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비리의 핵심은 김건희, 윤석열이가 아니라 김건희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종범, 어디 보면은 하수인인 윤석열은 감옥에 있는데 주범, 김건희는 감옥에 안 간다. 이건 상당히 불합리한,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불합리한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도 감옥에 보내야 된다는 여론 지금 비등하죠. 그래서 이 동시 구속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불문율은 글쎄요. 불문율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에 동시 구속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부부 동시 구속 금지는 일종의 불문율로 돼 있어서 항상 지켜졌던 것처럼 돼 있지만 과거 대한민국의 사법 역사를 뒤져보면은 부부가 동시에 감옥 간 사례가 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철희 장영자 사건이죠. 이 두 사람 나란히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도 나란히 구속 상태에서 받았죠. 이 이후에 부부 동시 구속 금지라는 불문율은 사실상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불문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동시 구속 얼마든지 가능하고 동시 중형 선고까지도 가능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려해 줄 수는 있으나 항상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건 아니더라.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워낙에 심각하면은 감옥에 둘 다 보내기도 하더라. 그 첫 사례가 이철희 장영자 사건이다. 이철희 장영자 사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거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이 사건은 50대 사건입니다. 전두환 때 사건이에요.
이철이와 장영자는 전두환의 친인척이기도 합니다. 이철이 장영자 사건, 이 장영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주가 조작 사건 또는 어음 사기 사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이라든지 자본시장을 뿌리째 흔들었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뿌리째 흔들 수 있었던 거는 이 이철이와 장영자가 전두환의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사건이 빵 터져버렸죠. 어음 사기를 했는데 이 어음 사기를 더 이상 막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이철이와 장영자는 전두환이라는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건을 틀어 막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결국에 이 사건은 대형 오공비리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나란히 감옥에 갑니다. 전두환은요, 이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서는 자기 정권 유지가 힘들었던 걸로 보여요. 결국 둘 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이후에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불문율은 깨졌어요. 고려 사항이 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거는 90년대 후반에 임창열, 주혜란 부부 사건입니다. 당시 임창열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 임창열 씨가 공무원 진급 이런 것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뇌물을 누가 받았더라? 부인인 주혜란 씨가 받았더라. 주혜란 씨가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받은 거를 임창열한테 말해가지고 임창열에 의해서 인사가 결정되게끔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열심히 설명했던 군대에서 있었던 인사 개입 사건, 지휘관의 부인이 인사에 개입해서 부인들끼리 막 인사를 놓고 로비가 벌어지는 그런 사건, 그 사건의 재정경제부, 재경부 상황사전 버전이 바로 이 버전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검찰은 이 두 사람, 임창열과 주혜란을 감옥에 수감합니다. 둘 다 감옥에서 처벌을 받아요. 이 사건은 당시 김대중 정부를 매우 곤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임창열은 당시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상당히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욱더 충격을 주기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상당히 이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철이 장영자 사건, 임창열 주혜란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 사법제도에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불문율은 깨진 게 됐습니다.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 외에도 몇몇 사건이 더 있습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자, 이 아동학대 사건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좀 나쁘죠.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먼저 첫 번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젖먹이 딸을 학대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나란히 구속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젖먹이에요, 젖먹이. 그러니까 한두 살 되는 영아인 거죠. 이 영아가 계속 울고 칭얼대며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20대 부부가 때려요. 근데 젖먹이가 어른한테 맞으면 어찌 되겠어? 죽지. 사망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과 검찰은 이 두 부부를 모두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둘 다 중형을 선고받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부부가 동시에 감옥에 갔을 경우에 가정이 박살이 나잖아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졸지에 고아가 돼버립니다. 그 자녀가 살아갈 수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둘 중 하나는 남아서 아이를 키워라 뭐 이런 취지로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구속하지 않는 그런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야? 부부가 자녀를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부부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둘 다 동시에 감옥에 갑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모 부부가 조카를 살해한 사건인데 이 역시 아동학대 사건이었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욕조에 담그고 물고문을 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이모 부부, 그러니까 이모와 이모부죠. 이 두 사람은 둘 다 감옥에 갑니다. 친부, 친모 역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부든 뭐든 둘 다 감옥에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20대 재혼 부부가 있었어요. 20대에 재혼을 한다? 당황스럽네. 근데 이 재혼 부부한테 아이가 4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4명의 아이를 재혼 부부가 그렇게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아이들이 울면은 때리고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이 사건은 우연찮은 계기로 외부에 알려지게 됐고 이 재혼 부부는 나란히 감옥에 갑니다. 이들은 남아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감옥에 가는 게 더 자녀의 복지에 유용한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이 부부가 둘 다 감옥에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아이들은 차라리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 가지고 다른 사람이 키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부부든 뭐가 됐든 일단 감옥에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부부라고 해서 동시구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불문율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둘 다 감옥에 갑니다. 왜냐? 재범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죠. 마약 사범은요, 반드시 재범을 저지릅니다. 따라서 재범의 우려가 큰 경우에도 부부가 동시에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그 감옥에 간 또 다른 사례 중에 유병원 사건도 있었어요. 유병원의 도피를 도와준 무슨 염소고기집 사장이 있었는데 이 염소고기집 사장이 나란히 부부가 감옥에 간 사례도 있습니다. 소금물 관장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든 뭐에 걸렸든 소금물로 장을 관장만 하면 다 낫는다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는 돌팔이 목사가 있었는데 이 돌팔이 목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당시 사망한 피해자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네, 최동원, 야구선수 최동원. 예. 우리나라의 최초 파이어볼러, 강속구로 유명했던 최동원도 있었어요. 자, 그 사건에서 가해자 목사 부부는 동시에 감옥에 갑니다. 야, 동시에 감옥에 간 사례가 적지가 않네요. 뿐만 아닙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는 재야 활동을 했었죠. 남편은 소위 말해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간에 한명숙 당시 이 여성운동가죠. 여성운동가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에 연루가 돼서 또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각각 다른 사건이고 각각 다른 시간이지만 결국 두 부부가 동시에 감옥에 있었던 시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부를 동시에 수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은 어찌 보면은 일찌감치 깨졌던 겁니다. 70년대부터.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라는 원칙은 애시당초에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비슷한 사례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인데
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중에 중부지역당 사건 혹은 영남위원회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1998년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체포되고 동시에 감옥에 가고 동시에 중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부부고 나발이고 걸리면 다 감옥에 보냈던 게 사실이었던 거죠. 어떻습니까? 과거 사례를 볼 때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는 판사 마음대로 했던 거지. 판사가 안 보내고 싶으면 안 보내는 거고 판사가 보내겠다 싶으면 갈 수도 있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정치인만 해도요. 이철희 장영재를 비롯해서 임창열 주애란 사건 등 부부가 동시에 감옥에 간 사례는 많습니다. 이 밖에도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부부가 동시에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명박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특히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 이시영인가요? 이시영인가? 이시영 사건을 통해서도 부자가 동시에 부모와 자식이 동시에 감옥에 갈 가능성조차도 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은 소위 말하는 불문율이라는 것이 무색하다. 이 더 이상 불문율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몇 가지 사건을 쭉 나열했습니다. 이철희 장영재 사건처럼 워낙에 사건이 방대하고 어마어마해서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감옥에 보내기 어려운 사건,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임창열 주혜란 사건처럼 남편이 고위공직자이고 부인이 남편의 고위공직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은 사건, 이거 둘 다 뭐 공범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부인이 더 주범일 수도 있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둘 다 감옥에 간 거예요. 고위공직자와 고위공직자의 부인,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둘 다 감옥에 가더라. 임창열 주애란 사건, 그 다음에 아동학대 사건. 아동학대 사건은 부부가 동시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인데 이 경우라면 반드시 예외 없이 다 감옥에 보내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사례도 되게 많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아동학대라는 것은 반드시 재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재발의 위험성이 있으면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감옥에 보내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인데 마약 사건하고도 좀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가 만약에 마약으로 걸렸다. 그럼 둘 다 감옥 가요. 왜? 이거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최동원 투수가 피해를 보았던 소금물 관장 사건, 이 사건에서는 소금물 관장을 진행을 한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 부인이 오히려 사건을 주도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따라서 둘 다 감옥에 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시국 사건, 그러니까 민주 진영을 탄압한 사건들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감옥 가는 사례가 엄청 많았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남편이 이 통역당 사건으로 감옥에 가 있는 와중에 한명숙 전 총리는 그러니까 여성 인권운동가 시절이었는데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또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동시에 감옥에 간 사례가 있다는 거고요. 1998년 이 영남위원회 사건 역시 부부가 동시에 감옥에 간 사례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 특히 국사범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라고 하더라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워낙에 사건이 방대하고 규모가 커서 부부를 따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부를 둘 다 구속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인 경우. 두 번째, 고위공직자 사건으로서 부인이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패를 저지른 경우.
아동학대 사건이나 마약 사건처럼 재범의 우려가 큰 사건. 그 다음에 역적 사건이죠. 한마디로. 예, 정치 사건. 그러니까 내란 사건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부부도 동시에 감옥에 갈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 윤석열, 김건희를 한번 적용시켜 보죠. 윤석열, 김건희 사건 정말 온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죠. 한두 개의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는 16개의 혐의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갔고요. 김건희 역시 내란이 벌어지기까지 숱한 문제를 일으킨, 어떻게 보면은 계엄이라는 게 선포될 수밖에 없게끔 분위기를 만든 것은 김건희죠. 그렇게 보면 이거 따로 떼놓을 수가 없죠. 따라서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둘 다 감옥에 가는 게 당연하겠습니다. 임창열 주애란 사건처럼 남편의 공직을 이용해서 부인이 부패를 저지른 경우 김건희네 딱 떨어지죠. 자, 윤석열, 김건희 처벌을 안 받으면 재범의 우려가 크죠. 김건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자,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정치적 사건. 정치적 사건인 경우에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감옥에 동시에 집어넣는다. 윤석열, 김건희 이거 내란 사건이자 어마어마한 정치적 사건이죠. 자, 이 세 가지를 보아할 때 김건희나 윤석열이 동시에 감옥에 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 김건희가 감옥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판사 마음인 거지. 판사가 비록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보내지 않는 불문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 김건희 이거는 도저히 그 불문율을 적용을 못 시키겠어 라고 한다면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 사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지금 자기 남편이 감옥에 있으니까 나는 감옥에 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자, 부부 동시 구속 사례 과거에 적지 않았다.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주제로 전해드렸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요, 윤석열이가 이 내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의 영향을 뺄 수가 없죠. 실제로 보면은 윤석열이가 자신의 개인사와 관련해서, 가정사와 관련해서 반드시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실제로 뭐 내란 주범들 사이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사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르겠어요. 결국에 김건희가 저지른 여러 가지 비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의혹이 한참 그 계엄 전후에 크게 불거져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당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김건희 아니었겠느냐. 그런 의심 피하기가 어렵죠. 자,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감옥에 보내야겠죠. 자, 지금 정재욱 부장판사가 윤석열,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게 되는데, 자, 정재욱 부장판사가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라는 시덥지 않은 이유로 김건희한테 면죄부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김건희한테 면죄부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 우리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2분입니다. 모모님께서 김건희 친정집 얘기를 해주셨네요.